이것의 시사토론은 4는요, 시사토론 3에서도 했던 비슷한 주제인데요. AI 월드 2023이라고, 파이낸셜 로즈 신문사,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을 하는 AI 월드 2023이라는 포럼에 대해서 여의도 콘라도 호텔에서 10월 23일 날 했는데요. 이 사정상 생겨서 못 갖게 됐는데 온라인으로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본 거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한두 개 강의 두세 개인가를 못 들었는데 그거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이 AI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거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9시 40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어, 연설은 기조 연설은 엔비디아라고 있죠. 엔비디아가 누구냐면 이게 지금 요새 제일 유명한 거예요. 챗 GPT 그, 그 두뇌를 만드는 회사죠. 거기 AI 총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총괄 실파 폴하카라는 분이 동영상으로 해갖고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세계 최고의 지금 가장 핫한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근데 음, 비전연설답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유만 했고 나도 별로 할 얘기가 내가 그렇다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할 얘기가 많지 않고 핵심적인 얘기 두 가지만 몇 분 안 했으니까 소개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뭐 음, 로봇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자기네들이 업적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는 엔비디아에 가서 찾아보시면 쉽게 볼 수 있을 거고 알고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목할 만한 나한테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주목할 만한 거하고 좀 다르겠죠. 나는 AI 전문가도 아니고 영문학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는 얘기들이 되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입문이 되죠. 하나는 생성형 AI, 생성형 AI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는 메타버스 있죠. 메타버스 있었죠. 메타버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합쳐지는 멀티파셋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런 비즈니스가 미래 앞으로 전개될 AI가 생성형 AI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메타버스니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것들로 이제 그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거다, 전개될 것이다. 그 얘기가 하나 있고 라는 점과 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를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보여주는데 AI가 데이터 센터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AI의 산업혁명과 비슷하게 타임머신을 탄것 같은 AI 공장이죠. 의 혁명의 상징이다라고 말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주로 이제 우리한테 말하는 블레싱, 축복하는 그런 거니까 당연히 전반적인 얘기를 주로 했을 거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전 세션의 첫 번째가 제목을 토크 콘서트였는데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였는데 제목이 초거대 AI의 출현, 세상은 어떻게 변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전략은 이라는 제목으로 그 좌장 진행자 모더레이터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인 하정우, 하정우 센터장이 진행을 했고, 진행자는 센터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옆으로 탁 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상단 모양이 이게 어절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를 필요 없죠. 그래서 센터장이고 두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 한 분은 발표자가 오준영이라는 KB국민은행 금융 AI 센터장 상무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분은 같은 제목으로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 특화 모델이 이제 KB국민은행의 AI 유니버스가 그로 이제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그래서 소개를 잘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 소개를 해주는데, 네, 관한, 나요. 어떻게 뭐뭐를 적용하는지, 어플리케이션은 뭐뭐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모델을 쓰는 건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거,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특징을 설명하였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언은, GPT 앱 개발에 관한, GPT가 지금 챗 GPT죠. 챗 GPT 어플리케이션 개발, 앱 개발에 관한, 한국말로도 많이 쓰죠. 앱 개발에 관한 설명회 중에서, 노 코드 베이스로 코딩 지식 없이 누구나 원하는 음, 원하는 앱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킬 이걸 이제 기존에 있던 스킬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코드를 배운다고 요새 왜 그 뭐 대학에 그, 그, 그 과외 교육과정도 바뀌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작년에 그 생각해 보세요. 2022년도에 정부가 대학의 학제 개편을 통해서 컴퓨터 코딩 중심에 중심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이 났기 때문이에요. 코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이 챗GPT의 세상에서는 지금까지의 컴퓨터 공부 코딩 자체가 코딩 학습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작년에 이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하게 밝혀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챗GPT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상상력이 더 중요해지는, 상상력이 더 중요해진, 코딩보다 상상력이 어디서도요, 금융 단합, 취업에서도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어디 컴퓨터과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지금 세상의 이거 상황을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결정 프로세스가 혁명이 일어났다. 그지? 혁명이 있다라는 것하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하고 효율성과 효율성 및 수익성과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생성형 AI의 활용을 음,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사람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규제 및 AI 거버넌스, AI가 어떻게 이제 통제를 하고 쓸 거냐 이거지.
거버넌스에 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나는 뭔가 이야기였어요. 20분 동안 한 거니까 거의 내가 다 해줬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20분 정도 발표하고 20분 정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토론까지 했으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15분 정도 발표했나?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자는 최대직 음, 주식회사 이니지 대표인데 주식회사 이니지 대표인데 및 이분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카이스트 요새 그 학교 내 그게 있죠 벤처 있죠 그거 같아요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 부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분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분이 전공이 Explainable AI지, Explainable AI. 이거 줄여서 XAI라고 그래요. 예,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래서 이분의 설명이 되게 굉장히 확실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겠죠. 세계적인 권위자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기존의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뷰로 검증이 가능했던 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터미니스틱 테크놀로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근대적인 방식은 저는 작동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옳은지 틀린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결정이 가능한 기술이죠. 결정 가능한 기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또는 작동되지 않는 세상이고 않으며 fully 그다음에 partly autonomous 자기 혼자 자동이죠. autonomous 자동이란 뜻이죠. autonomous한 AI가 나왔는데 가 신입사원 같은 자세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신입사원들은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신입사원 표시했냐면 이 익스플러너블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말이라고 여겨졌어요. 이 얘기를 듣다가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요. 에서는 제네럴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 규제죠, 법이죠. 이게 있는데 GDPR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에 의거하여 EU죠, EU. 유럽 EU에서는 EU의 그 법이란 말이죠. EU에서는 어떤 법이냐면 의하면 그 법을 여러 가지 정했는데 그 중에 뭐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right to be for 같은 왜 우리도 잊혀질 권리 있죠. 그거 이제 유럽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질 권리.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그대로 뱅뱅 돌아다닌다는 거죠. 를 비롯하여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right to be explained예요. AI가 나왔을 때 이건 뭐냐면 설명받을 권리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AI가 AI 자료가 비롯하여 요거는 중요한 거, 요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쓴 거고, 요거 생략해야겠다. 이렇게 가운데 넣어버려야겠다. 왜냐면 이게 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할까 봐 너무 인상적으로 말해버렸어요. 안 중요한 얘기를. 중요한 얘기는 요 right to be explained인데 우리는 지금 이해도 못하는 말이죠. 무슨 소리냐면 즉 챗GPT 같은 제너럴 AI가 그래서 GAI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성형 AI라고 그런 거 있죠. 그거 다 GAI인데 생성형 AI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하면 매출의 4%를 벌금. 이게 앞으로는 향후 1%로 향상 올라갈 엄청난 돈이에요.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음, 이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규제를. 그러니까 생성AI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주식 투자하는데 앞으로 AI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틀렸어. 그러면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거 믿고 돈을 썼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나도 몰라요. AI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익스플레이너블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익스플레이너블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와 관련해서 어, 미국의 리스트 등이 있는데 예,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최선도 국가여서 최재식 교수가 설명하는 인공지능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필요하냐면 AI의 설명성과 투명성을 위한, 그지? 국제표준을 제안했는데 또 그거를 다른 나라들에서 다 당신이 해라 해갖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안했고, 음, 구글의, 구글이죠. 구글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구글의 Explainable AI 보다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2023년 9월 22일 뉴욕에서 디지털 빌즈 빌 오브 라이츠 from 코리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디지털 권리장전이죠. 디지털 권리장전. 이게 인권의 권리장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선언한 바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최고란 소리예요. 한국이 최고란 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두 분의 발표가 이렇게 끝났고 그다음에 하정우 팀장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거 다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개 기억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에이전트성이 중요하다. 에이전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죠. 행동에 책임을 지는 에이전시가 중요하다. 응? 행동에 책임을 지는 즉 다시 말해서 가버넌스 통제력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AI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못 믿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가 있었고 저작권 문제도 앞으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특히 금융 쪽에서 스몰 LLM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LLM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제목은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엄청나게 많은 랭귀지 자료가 있는데 그거 갖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그 AI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앞에 스몰이 있죠. 즉, 이건 뭐냐면, 금융,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금융 비즈니스에 특히, 에서는, ROI, 뭐라 그럴까, 매출 증대, 비즈니스 이익을 봐야 되니까, 이익을 산출하는, 생산하는, 산출하는, 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이나 매출 증대가 필요하므로 성과를 내야 돼. 내는 작은 분야, 그죠? 그러니까 AI이긴 하지만 AI를 작은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주류가 될 것이다. 일이 업무가 주류가 될 것이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국민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이 AI를 이미 업무에 많이 적용하고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본 것 같지만 사실은 기업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는 거죠.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요거 작은 실수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그것도 질문이 두 사람이니까 대답을 했는데 어, 이, 이 국방이랑 의료를 생각해 보면 나 의료 등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실수하면 큰일 나겠죠. 그제? 그게 그 헐루시네이션이죠. 헐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나 깜빡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헐리시는 환각 문제라고 그래요. 환각이라고 또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AI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죠. AI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AI의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AI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뭐 미사일이 이상한 데로 날아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죠?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에너지가 현재는 많이 쓰이는데 에너지가 이슈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럴 것이지만 음, 얼마 지 않아 AI가 해결하겠죠. 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지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운영하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돌아가면서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지금은 쓰겠죠. 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맨날 중에 하정우 센터장이 그 네이버 센터장이죠.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이 자신감 있게 이 미국, 중국에 3등으로 스타트를 끊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 3위예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끊었지만 끊었으니까 이제 시작을 잘한 거죠. 우리보다 빠른 데가 없어요. 내년도에 그 성과가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내가 중요하다. 지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내가 그래서 어, 그래서 이 교수의 시사톤을 사면서 연세대학교 연세대 그 포럼과 지금 이 교수의 시사토론 차의 포럼에서 지금 이, 이 파이낸셜 뉴스 포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을 AI를 대표하는 거의 다 만나는 거의 다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건 한국이 세계 3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중국은 못 가죠, 지금.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니까 미국의 인사들이 어, 토론을 하기 위해 올 곳은 한국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야. 이는 지금 AI를 성공하기 시작한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여기 국회 이제 과기부 그 국장도 와 있으니까 저 관리가 있으니까 각국의 소원 수리할 거를 말하라고 권고하였어요. 그러라고 권고하였어요. 그럼 정부한테 건의할 게 뭐냐 이거죠. 어? 근데 규제 완화 음, 이거 당연히 규제 완화가 심하죠 우리나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뿐만 아니라 금융과 비금융 금융의 데이터 데이터들을 데이터 세트를 지원하기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은행 그다음에 카이스트 교수는 물리적 세상과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이긴 하지만 물적인 세상과의 결합이 결국 이루어질 거고 결합을 당연히 이루어질 테니까 이루어짐으로 음? 이루어지는 걸 진다는 것 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이 물질적인 생각 현재 산업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했고 또 하나 박인부 교수는 글로벌 시장하고 내부 시장의 탤런트들의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의 인구 격차가 엄청난데 아무로 통제를 응? 조금 풀어주면 좋겠다. 너무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하니까 한 개 못 오는 거죠. 왠지가 있어도 좋겠다는 건의가 굉장히 뛰어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아까 생생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구글의 그다음에 이제 오전 세션에 한개 두 개였는데 하나는 구글의 루크 맥나바라 그다음에 두 번째 총괄 그는 구글 클라우드 랜디언트 수석 애널리스트 루크 맥나마라의 시에 루크 맥나마라를 영어 써줘야겠죠. 이게 뭐 클라우드 랜디언트가 뭐냐면 저거예요. 저거 보안 글로벌 AI 보안과 규제라는 제목의 보안과 규제라는 제목의 강연이었는데 미디엄 듀얼 타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하자면 탐지 시간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 보안 문제의 탐지 시간이 2021년도에는 21일이었다면 2022년도에는 8일3일로 할 정도로 보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응? 보안 문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익스플로이틱 그러니까 이제 뭘 뺏어가는 거죠. 그다음 피싱은 알죠? 피싱.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를 스토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지 내가 그거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이디 같은 걸 뺏어가는 거죠. 그걸 분야에서 목표로 하고 최근에 2023년도의 경향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멀티퍼세티드 소션이고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로만 공격을 해오는 게 아니라 그제 여러 가지 국면으로 동시에 공격해오는 랜섬웨어 같은 걸 이렇게 알아갖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익스토션의 방식으로 랜섬웨어를 동시키고 그다음에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테이션 이게 뭐냐면 날짜가 아니라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절도하는 거죠. 작년도에 55건이었는데 기술이 좋아진 거죠. 바로 하니까 작년에는 벌써 72건이에요. 그래서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 핵심은 속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스피드 매터스. 어떻게 빨리빨리,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챗GPT 같은 이 생성형 AI가 도움이 되는 분야는, 지금까지 그게 이제 현실이었고,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도움이 되는 분야는, 그래서 이 속도가 도움이 되니까, 이 도움이 되는 분야는 세 개인데, 하나는 위협, 그죠? 위협에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후일은 노고죠, 노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작업해야 될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탤런트예요, 그죠? 사이버 인재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엄열, 과기부, 과기술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 이분이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 AI는 대장이 대표하는 군 정부 관리인데 의 초거대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서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그 현재를 설명을 딱 요약을 했는데 현재 상황을 하였는데 한국의 AI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스타기업들과의 연대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LG하고 SK하고 삼성의 발표가 있었는데 LG와 SK는 유튜브 생중계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비밀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게 기록에 남기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의 최창규 삼성전자 아주 인상 깊었던 게그 최창규 삼성전자 SAIT AI 연구센터장 AI 리서치 센터죠. 그러니까 SAI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맨 뒤에 써있다. 삼성전자 AI 연구센터장이죠. SAIT라고 그러죠. 이 학교가 그래서인지 더욱 자신감이 있어 보였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이분이 제목까지 말하긴 그런데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 이거 찾아보면 이거 나 벌써 지금 이분한테 말을 듣고 벌써 교보에 주문을 했는데 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2001년, 2년도, 1년도에 나왔다는 책이에요. 이거 번역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안 돼 있으면 누가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Good to Great라는 책 보게 될 텐데 나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용하면서 definition of leadership 지도자의 정의죠. 지도자의 정의 지도자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 지도자라는 걸 사전적 정의를 다양한 정의를 다양한 사전을 옥스포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전을 인용하였는데 그건 다 구시대의 것이고 사람들 속에 있는 다 못 적었는데 위대함의 능력을 포괄하는 것. 이게 더 긴 얘기인데 나는 여기까지만 적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아주 감탄했습니다. Embedding the capacity for greatness in people. 이게 더 있는데 내가 받아 적은 건 여기까지인데 동영상을 보고 어, 이라고 정의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것으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자부심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 비용의 막대함을 물론 나중에 줄여지만 현재 막대함을 감안하면 기존의 생성형 AI에 의존하는 게 좋겠지만 LG하고 SK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안 한다 이거죠. 왜냐? 불충분한 지원이 있으니까 insufficient support. 그럼 자기네가 먼저인데 저 서포트를 제대로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익스포저. 자기네 데이터들 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complete dependence. 완벽하게 거기다 의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misaligned. 내가 원할 때 안 주지 않고 얘네들이 원할 타임라인이 우린 딱 그때 필요할 때 안 해줄 거 아니야, 그죠? 등의 의존에 따른 결정을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SK나 LG도 자기네들 한다 그런 것 같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앞에 걸 못 들어서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 SK와 LG는 모르겠는데 SK, LG 얘기를 슬쩍 지나가면서 해서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기네는 그렇다. 그래서 현재 질문은 이거였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위대해질까? 멋있는 말이죠. 한국에서 이런 발표를 들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술과 데이터,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용합이고, 그다음에 피지빌리티.
feasibility는 상업성이죠. 영업성이고요. feasibility 플러스 임팩트. 고려한 반도체 개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말하고, 음, 반도체 개발을 위한 AI 연구가 하는데, 이 AI라는 게 이 특성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죠. 이 AI는 뭐 계속하는 게 아니라 next token prediction이에요. 이 다음 단어에 뭐가 나와? 그거죠. 이게 그 간단한 다음 단어 예측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next token prediction이죠. 다음에 무슨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 할 때, 토큰은 왜 우리 그 상징물 같은 거죠. 의 방식이어서 있지만 방식이지만 인간의 언어와 의도를 가진 것 같은 있는 게 아니라 를 가진 것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물이 나왔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hallucination은 예상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어 이게 바로 그렇게 됐네 이런 뜻이 되니까 그지? 예상되는 부작용뿐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설명했냐면 직소 퍼즐이라고 왜 그 조그만 그 조그만 조각 같은 걸로 뭘 만들죠. 그러면 직소 퍼즐을 할 때 복지 퍼즐을 예를 들어 들어서 AI는 퍼즐을 그냥 하나하나 맞출 뿐인데 다 맞추고 나니까 세계지도 같은 모양이 나왔던 거지 때문에. 왜냐하면 얘는 그러니까 이게 세계지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다음에 하나 붙이고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설명이 참 재밌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이거는 제레드 쿤이 이 사람이 책을 두 권을 인용했는데 책 인용하다 이 사람이 유일했어요. 후바스의 이 책은 또 교보문고에 있어서 지금 당장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라는 책을 인용을 하면서 음,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카드 게임으로도 또는 연주 연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즉 이중 해석이 가능한 해석이 이라는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구문을 문장이죠. 한 문단이죠. 문단을 예로 들어 어? 예를 들면서 생성형 AI, 챗GPT 같은 거, 챗GPT죠. 여기는 AI의 능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챗GPT는 GPT-4였어요. 이게 최신이죠. 최신 버전. 근데 문제는 한계는 그것의 한계는 사람과 같이 전체 컨텍스트를 일치시키지는 못하고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라는 단어는 스코어가 하나는 점수고 하나는 악보일 텐데 악보는 아니고 아닌 점수만 그리고 노트는
메모. 그러니까 메모는 맞죠. 그렇지만 그 저기서 그 저기 어디야? 그 음악에서는 음이죠. 음표죠. 그러니까 안으로 해석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거. 그래서 이 생성애 중에서 달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 이게 그림을 부탁했더니 연주는 연습은 못하고 카드 게임만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중의적인 해석, 그지 이중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영어 원주민에게 보여주었더니 이 게임 연습, 카드 게임보다는 연주 연습으로 읽었는데 이 더 좋다고. 왜냐하면 말하며 또 다른 컨텍스트인 카드 게임이 주말에 매번 하는데 뭐가 재미있냐? 여기 재밌다고 그러는데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인간 같으면 당연히 연주 게임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금융에서처럼 분야에서처럼 보셔도 컴퓨터 분야에서도 스몰에 적용하는데 예, 길이 순서가 랭귀지 플루언시에서 이거는 이제 잘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 모델 플루언시로 모델을 한 개 쓰는 게 아니지. 또 그리고 what if 시뮬레이션 이건 뭐냐면 카운터 팩츄얼리티죠.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 갖다 반대되는 사실 같은 걸 한번 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게 카운터 팩츄얼리티죠. 그래서 코잘리티는 원인 결과죠.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에 있었죠. 그 설명이죠. 그 설명이 또 그리고 그리하여 디시전 메이킹과 프로블럼 솔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 과정에서 이두 번째, 세 번째 요거 두 번째가 세 번째 여기와 이두 번째 이 그래서 특히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유연성이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서는 제목을 써요. 위대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챌린지, 도전이다 라고 말하며 멀티모델 텔레이터 인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매니팩처링. 지금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죠. 그 버티칼. 버티칼이 뭐냐면 이라는 호리젠탈은 수평이죠. 버티칼은 수직이죠. 수직죠. 그러니까 스몰이죠. 그럼 스몰. 그러니까 전 분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 적용. 저것처럼 저 금융처럼 거기서 위대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 를 에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다음에 또한 TV의 그 소재 개발을 위한 AI, 특히 발광 소재 개발을 위해 적용하는데 몰레큘라죠. 분자, 분자를 디자인해요. 분자 디자인에서 how we design new material. 뉴 머티리얼이라는 게 분자죠. 그러니까 우리 테레비 그냥 보지만 대단한 거예요. 분자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테레비가 그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냥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적용. 음, 여기까지가 이까지가 여기까지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세계 선도부터 좀 확인할 수 있고, 오후에는 김대식 하이스트 쪽에 생성형의 인지노동 아이시대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거 기뻤던 건 좋은 발표였을 텐데, 이분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유튜브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 오후 세션은 세 개의 발표가 있었고 이후 세 개의 발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개론적인 발표이고 이러한 당연히 개론적인 발표였겠죠. 세 개의 구체적인 교육에 교육하고 뭐였냐면 하나가 의료였는데 그거 금융과 의료의 분야부터가 있었고 나중에 공학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식 교수 강의는 못 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 중에 김대식 교수가 말하는 얘기가 잘 안 되면 그거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건우, 첫 번째는 이건우 에누마 CTO. 에누마가 의 이름은 어디냐면 기초교육 소프트웨어예요. 웨어로 포도
S 이런 것들이 화면에 보였어요. 그다음에 포도, 학습, 한국말이 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AI 학습 프로그램이겠죠.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데 우리 AI 시대 변화하는 교육 발표가 있었는데 이 교수의 국번 없는 이 교수의 시사토론이죠. 시사토론 3에서 삼에서 참석했던 포럼이 바로 그거였는데 AI 시대 교육이었죠. 보다 더 충실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 의 시대라는 것, 교육의 게임하죠. 모든 것이 다 게임한데, 응? 교육의 게임, 교육도 게임이니까, 이런 말을 안 했으니까 안 써야겠다. 이제 게임의 경향에 따른 것이지만, 전 세계 70%의 아이가 수학력이 미달이고, 미국 학교의, 미국 학교 학생의 14%가 학생이 장애 판정을 받았고, 특히 팬데믹 때 2년간 교육에 문제가 많았죠. 그죠? 교육의 결핍이 팬데믹 때, 팬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국말이거든요. 그렇게 있었고, 또 이주 배경 아이의 아동의 한국어 문제가 있죠. 또 영유아의 한국에서 이거 좋아하죠. 선행학습, 그다음에 영어 선행학습 등 수요가 아주 많 아, 이게 이제 사업, 기업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건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달라요. 이 클라우드는 사람이 열어서, 사람하고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는 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팅의 경우, 사람은 그 똑같지만 균질하지 않고, 똑같이 가자는 실력이 믿을 수가 없고, 기계는 시키는 것밖에 못하지만 부지런하고 일찍 가능하다는 평가가 판단이 있었어요. 이게 AI 전이에요. 이거는 언제냐면 판단이 이 생성형 AI, 챗 GPT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음, 평가였습니다. 지금 아니죠. 지금은 기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확 밀려버린 거예요, 이거에서.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기계가 다 해버리고 사람은 밀려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을 위한 AI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AI가 이제 넘어가 버렸으니까, 인간을. 어? 질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에 관해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은 AI를 써서 수행하실 것인가가 하나의 질문일 거고, 중간에 좀 넘어갈 텐데, 다른 하나는 AI 시대에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부터 먼저 보면, 목표가, 음, 우리 문교부에도 마찬가지죠. AI 디지털 교과서, 문교부에 AI 디지털 교과서 목표 있었죠. 그것처럼 데이나 학습이죠. 데이나 학습에 왜 도움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도 1대 30의 관습적인 모습보다 좀 세련된 마스터리라고 그러죠. 마스터리 러닝이 효과가 좋지만 그래프인데 그래프까지 그릴 수 없죠. 그렇지만 1대1 튜터가 튜토리얼이 1대1 그 가르침 같은 거죠. 당연히 가르침 좋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맞춤학습, adaptive learning이라고 하죠. 그걸 할 수 있죠. 맞춰서 주제한테. 그다음에 흥미와 몰입, 그죠? 레스팅하고 이머션, 꼭 빠져들게 만들죠. 그다음에 디지털적으로, 디지털적이죠. 그래서 다이버시티, 다양하고 데이터 드리븐이죠. 그러니까 막 무작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딱 근거가 딱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파일 테크놀로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리한 점이 이렇게 많다고요. 이 개념은 50년 전에도 모든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 대작자들, 그러니까 이 대작자들의 공부 잘했던, 자기네들은 공부 잘했겠죠? 학창 시절 우수한 성적의 대작자들의 상상력의 한계로, 유저리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쓸만한 게 어? 아주 작고 대중이 사람들이 쓸 게 좀 작고 그다음에 대중을 소외시키는 어떤 자기는 공부 잘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키오스크 같은 거 작동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가 문제인 AI 시대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보고서 가르치니까 나오겠죠. 이거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인간과 기계의 같듯이 관계가 역전되었다.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대학원 기타 시험 과목에서 GR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GR이 퀀티타티브 수학이에요. 퀀티티브가 GPT-4를 말하는 거예요. GPT-4. GPT, GPT-4의 GPT-4의 성적은 80% 수준이고 8점 넘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GR이 봐봐 영어죠. 1등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와 있어요. 인간이 못 이겨요, 이제. 걔네들이 대학원 갈 수 있는 거죠, 다. 우리는 언제 공부해서 갈지 잘 모르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는 계산기, 그 프로그래밍, 발표자가 대학원 때, 대학원 석사 때 고생하며 만들었던 글 GPT-4는 아예 순식간에 계산기를 줍니다. 그리고 지역 미술대회 1등한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사라지거나 변화하거나 그대로 오거나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이는 근대 시대의 생산 기술을 위한 훈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기술을 사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이클은 지웠어요. 그 가서 사설을 거버렸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완전 사설을 거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올바른 판단과 협력의 연습이 많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는 일, 전형적인 공부, 철학 등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성대 학습하는 능력, 계속 학습하는 사회, 내가 중요하겠지. 내가 지금 내가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다음에 AI와 내가 맨날 주장하는 거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해결하는 능력이 연대에서 못 들었는데 들어서 너무 후끈했어요. 등을 음, 등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근대죠. 부분 데이터, 높은 생산성, 새로운 기술, 윤리적 적용의 음, 강조가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협력, 논리적 사고, 창의성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하도 다 다른 것을 많이 얘기해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분야에서는 윤효준 크로스 테크놀로지 대표 핀테크 스타트업이에요. 핀테크라는 게 뭐냐면 금융
금융이죠. 금융 스타트업의 풀이 없는 전쟁, AI 알고리즘이 만들어가는 금융시장. 네, 라는 발표였습니다. 돈 버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엔비디아, 처음에 나온 거 있죠? 그 우리 챗GPT 하나를 로가 떼돈을 벌었나, 벌었나를 점검해 왔습니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A100 GPU죠. GPU를 돈 번 사람들, 이거 누가 벌었는지 다 나오죠. GPU를 보유한 회사를 조사했더니, 물론 메타, 테슬라도 있었지만, 200 내지 300명의 소규모 트레이딩 집단이, 주식 트레이딩이에요. 알고리즘 기반으로 소규모 집단이죠. 그 집단이 대규모 유동성이라는 돈이에요. 을 공급하는 돈을 엄청 많이 모아서 하여 시장 안정화에 공헌하는, 공헌하며 수조 단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개인 투자자 75%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거의 시장가, 알려진 시장가 주문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소규모가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줬는데, 트레이딩 회사는 목표가가, 목표가 1200이면 1100에서 투자하여 재고, 인벤토리죠.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 위험이죠.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갖고 올라가면 돈 버는 거고 내가 망하는 거죠.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어, 어, 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주식 잘 몰라도 돈벌이 잘 몰라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재고가요, 가격, 해지 비용. 즉, 이거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과 트레이더 비용입니다. 트레이더라는 건 직원이죠. 음,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런데 AI 알고리즘으로 활용하면 천, 그러니까 천, 이게 1100을 목표로 이면 105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간격이 줄죠. 그러니까 적정 가격과 적정 가격은 110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 가격. 현재는 1050인 거죠. 이 차이가 줄어들 수 있으니, 어, 합리적인, 그러니까 돈을 조금밖에 안 투자할 수 있잖아. 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내고 더 많은 유동성을 동원할 수 있는 거죠. 위험이 줄어들었으니까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겠죠. 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효율화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1, 풀이 없는 알고리즘 전쟁, 누가 어떻게 이익을 보고 있는가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어, 옛날과 달리 굉장히 정밀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두 번째, 다음은 이 양극화 프로세스. 왜 소수 인원의 기업으로 양극화되어 갑니다. 직원이 많이 안 필요한 거예요. 손회사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여의도에 가면 큰 빌딩들 있잖아요.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1.0에서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정의했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판단해봐 하고 지시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2.0에서는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냐면 인건비 중심의 변동비가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하죠. 줄어들고 고정비만 발생하니까 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거죠.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사람을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업 그러니까 규모의 진입장벽, 이게 대규모 회사는 인건비 때문에 적자인데, 그죠? 대규모 회사는 인건비로 적자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소규모이니까 어? 유동성이 그러니까 이 소유가 유리하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쫓아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니까 진입장벽이 가속화하고 독점화 자, 아무도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음, 요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음, 여기서 지금 설명을 내가 빼면 넣는데 이것도 버티컬이에요. 즉, 즉 하나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올 때 내가 그냥 안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면 그 얘기인데 진지구축이에요. 진지구축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면 어, 속도전으로 하나의 버티컬, 그러니까 하나의 밸류, 하나의 버티컬, 수직적인 거죠. 수직적인 훈련이, 수직적인 노력이죠. 수직적인 전등이죠. 하나의 버티컬을 밸류 체인으로 하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을 하나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파는 것만으로 이게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걸로만 돈이 충분히 벌어지는 거지. 가능해지면서 속도전이 영역을 쪼개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함으로써 속도전이 가능해지는데, 게다가 그 작은 분야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유사해진, 뭐든지 다 하는 상황을, 플랫폼 비즈니스는 게 뭐냐면, 하나의 상황을, 일면, 아마존 같이, 네? 영역을 독점하는 유사해진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는 인덱스 설계 비즈니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돈 내는 사람이 이제 물주죠. 포트폴리오를 저렴한 비용에 주식시장 전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이런 거 있죠. 요거 엔비디아 누가 돈 벌었나? 그럼 요거 챗GPT 아이디어만 갖고 돈 버는 거죠. 이게 절차죠. 이런 식으로 이 절차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 절차만 한 두 개 보여주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입행 알고리즘에 따라 마켓 리액션, 마켓이 그런 이렇게 해보면 마켓이 반응을 보이겠죠?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거에 반응하니 그럼 그 마켓 뒤에다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오를지 내릴지 모를 때 이 사람들은 확실히 오를지 내릴지 알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물론 대규모 종합금융회사, 대규모의 종합금융회사에도 회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작동을 하지만 이 작전의 특징은 버티컬이라는 데 있어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만 갖고, 예를 들면 챗GPT 주식만 하나 갖고 하는 거죠. 이라는 것은. 그리고 성공을 하면 수직적 확장에서 수평적 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동성 공급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에 돈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갖고 직접 할 수 있는 거야. 수평적 확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전통적인 밸류 체인을 쪼개고 전부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핵심 한두 개만 딱 깎아 하는 거야. 그다음에 버티컬을 깊게 파면서 하나만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얻고 이 두 개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버티컬 데이터를 얻는 게 뭐 안 되는 거죠. 강화하여 이 진지구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해서 컨디션 플레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버는 얘기를 하나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챗GPT가 현재 이렇게 돈을 버는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의 데이터 AI 프리시전 메디슨 표적이죠. 딱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을 주는 거죠. 이게 미래 그거죠. 그리고 인상 깊은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0년간 소아정신과 소아신경과 의사였는데 2년 전에 참여를 해서 1년 반 동안 일하고 6개월간 고민을 하고 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우선 헬스케어 그래서 지금 성과가 있는데 성과가 이미 있어요. 이미 구글 클라우드
홈, 로레알 화장품 회사죠. 노보 이 약품 회사죠. 노르디스크 등과 몇 년 안 됐는데 우선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의 어려움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냥 프라미싱 한 것처럼 보시지만 한국에서는 의료계와 의료계와 환자, 자, 그리고 부재, 노인한 진입장벽 세 가지 주요 난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의 모범 사례이지만 유럽화에 어려운 나라입니다. 디지털 산업화의 전망은 순서대로 첫 번째가 헬스케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헬스케어 데이터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AI. 이건 지금 AI가 두 번째가 아니죠. 벌써 낡은 데이터가 된 거. 이거는 지금은 두 번째가 아니라 커먼 인프라스트럭처가 됐죠. 완전히 산업 기반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이것도 아주 최근 데이터인데도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바일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자인. 다 뭐예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다 그 건강이죠.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그다음에 메디컬 로봇은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어요. 3D 프린팅, 그다음에 블록체인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라고 죠 오그멘티드 VR 같은 거 말이죠. 리얼리티. 또 의료 분야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카카오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헬스케어 비즈니스 전망, 전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쭉 해줬는데 1번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아날리스, 분석이에요. 이건 뭐냐면 생활 습관. 이건 지금 유니콘이라고 떼돈을 버는 거대한 기업이 되는 거 있죠? 그 거대한 기업이 되는 전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압도하는 기업이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활 습관, 그, 유전자, 그 습관 등, 자료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뭐에 필요하냐면, 예방, 에도 필요하지만, 치료, 그다음에 포스트 케어, 치료한 다음에, 치료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저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날카롭고 뾰족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시픽하게 적용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칼,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뾰족하게 적용하는.
이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리해빌리테이션. 이상하네. 이상하게 되죠. 그게가 재활, 리해빌리테이션. 테이션. 그죠? 근데 이게 다 서비스죠. 서비스예요. 이거랑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다이아비티, 당뇨. 네 번째가 네 번째만 의료가 아니에요. 인슈런스. 제가 프론트도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하나 한 군데 여기 말고도 있더라고요. 근데 리해빌리테이션이 있고요. 어, 리해빌리 개발이죠. 리해빌리테이션. 스펠링. 그다음에가 요것만 이제 병원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거죠. 네이버가 아주 지금 본격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분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 네이버 저 대표이사가 직접 만나서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디지털 프론트도 이거는 어, 이게 지금 내가 저거 한 것 같아요. 누가 버그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그죠? 버그가 된 것 같은데 프론트도 이게 뭐냐면 그 컨시에르즈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왜 예약해주고 왜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병원에 갈 때 병원에 걸렸을 때 어떤 의사가 더 좋은지 그죠? 그다음에 교육도 필요하죠. 교육도 그죠? 예약도 필요하지만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저거예요. 그, 이거는 지금 그 이거는 이 프론 그 뭐라 그럴까 그 회사가 지금 있어서 돈 버는 회사가 이거 따로 해서 돈 버는 회사를 내가 한번 찾았어요. 그다음에는 어, 크로닉 케어라고 도수 치료 관절 같은 거 그런 거 치료하는 거 도수 치료고 그다음에 7번은 많이 지금 이것도 하고 있어요. 이 정신과 멘탈 헬스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버그가 걸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8번, 9번은 다 그런 건데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까지 우선 보시면 어, 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요게 이제 버티컬 서비스죠. 카카오 헬스의 버티컬 서비스 기술인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엄청난 앞으로의 시장이 될 거고 이게 한국에서도 엄청난 시장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당뇨 갖고 이미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히 당뇨 요거는 카카오에서 이미 재료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당뇨 관리하는 거 뭐 당뇨가 우리 한국에서 50세 이상이 70% 이상이 당뇨에 걸려 있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비가 의료 서비스를 못할 정도의 심한
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교육비하고 국방비를 못 쓸 정도로 의료비가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이 당뇨의 앱이 나와서 그게 치료가 되면 어,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금년 말에 혹시 이제 주변에 당뇨 걸린 사람 되게 많죠? 그래서 금년 말에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토론들이 좀 있었는데요. 토론들이 김대식 교수를 중심으로 토론들이 있었는데 토론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걸 전부 다 금융 쪽에서는 뭐 금융의 그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돈 버는 거가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의 가치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얘기를 하나만 한두 개만 하자면 음, 중간 정도 금융에서의 중간 정도의 중간 기술자들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중간 기술자들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10대들이 김대식 교수가 10대들의 교육의 문제다. 10대들이 지금 좀 걱정이 되지 않냐. 10대들의 미래가 문제다. 그래서 가장 문제다. 10대의 미래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 담당하시는 분은 요거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좀 올라가서 다시 볼게요. 10대들보다는 20대가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0대들은 지금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기계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살아야 되니까 기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쨌든 적응하고 살 거다 이거죠. 근데 20대들은 그동안에 훈련받은 것이 그, 그 근대적인 훈련이었으니까 응? 근대적인 훈련이었으니까 그 근대적인 훈련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까지 배운 걸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20대, 10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로는 가만 내버리는 게 최선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0대의 미래를 지금 현재 당장 부닥쳐 있는 20대 미래를 걱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10대들은 우리가 아예 모르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로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할 때 무기력함이라기보다는 냉엄한 현실이라고 보입니다.